산속의 불로초가 산삼이라면 물속 불로초는 연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연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어떤 음식과 같이 요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고 독이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딱 한 가지 식품만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품과 함께 어우러져 있죠. 그러나 어떤 식품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느냐에 따라 서로의 성분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분들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 유용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독이 되어 신체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상보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물이 오르는 연근은 지금이 제일 영양적으로 훌륭하고 맛이 좋을 때인데요. 뿌리 채소 중에서 비타민C의 함량이 으뜸으로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좋은 것은 물론 연근 특유의 끈적한 진액이 위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예로부터 연근은 지혈 효과와 해독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코피가 나거나 피가 나는 상처에 연근 가루나 연근즙을 뿌려 치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근은 질퍽한 진흙 속에서 자라는데요. 다른 식물들 같으면 질퍽한 물 속에서 뿌리가 벌써 썩었을 텐데, 연근은 미네랄이 가득한 물을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답니다. 특히 혈액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철분이 풍부하죠. 연근을 잘라보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뮤신이라고 불리는 점액 물질로 점막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의 일종입니다. 뮤신은 몸속으로 들어온 단백질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위벽을 보호해준답니다. 연근 추출물이 생쥐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연근 추출물을 먹은 실험쥐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르티솔 분비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뇌 조직 내에 존재하는 노드아드레날린 분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연근은 100g당 포함된 비타민C가 귤의 1.5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연근의 풍부한 녹말 성분이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에 섭취했을 때 충분한 효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연근도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음식이 있고, 같이 먹으면 더욱더 건강해지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연근과 같이 먹으면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 두 가지와 같이 먹으면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 네 가지 및 연근만으로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근과 나쁜 궁합 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연근과 같이 요리해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으로 첫 번째는 연근 간장조림입니다. 연근하면 보통 간장과 물엿을 넣고 만든 연근 간장조림을 가장 많이 요리해 드시죠. 사실 조림이라는 게 건강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럼 연근 간장조림이 암과 치매 예방에 왜 안 좋을까요? 같은 음식이라도 졸이게 되면 당 독소라는 것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최종 당화산물로도 불리는 이 독소는 당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한 뒤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한답니다. 몸에 축적되는 이 독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에 축적이 되면 혈관을 딱딱하게 변성시켜서 동맥경화를 만들고 피부 세포에 쌓이면 주름과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따라서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빨리 늙고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되고, 특히 당뇨와 고지혈증,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독소 섭취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당독소는 한번 만들어지면 스스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체내에 축적된 후에는 신진대사에 따라 당 독소가 쌓인 세포나 조직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 독소가 애초에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뇌세포에 축적되면 뇌의 신경세포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서 당 독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약 1조 개나 되는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새로운 세포는 DNA에 저장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되는데, 이 DNA에도 당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NA에 당 독소가 쌓이게 되면 세포를 복제하는데 오류가 생기면서 암세포가 생겨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당 독소는 암세포가 전이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독소 함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간장 자체가 당 독소 함유량이 8,700유니트로 높기 때문에 간장을 활용해서 달달하고 짭짤하게 먹는 조림은 미래의 건강을 위해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연근과 같이 요리해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으로 두 번째는 연근 튀김입니다. 튀김은 바삭한 식감과 맛있어서 자주 요리하거나 사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맛있는 만큼 우리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연근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밀가루 전분과 튀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튀기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 즉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과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이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사용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고온 조리 방식 때문에 당 독소 역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리 과정에서도 만들어진 당 독소로 우리 혈관이 염증 범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밀가루를 활용한 튀김 음식은 염증을 만드는 1등 공신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튀김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가끔 먹는 것이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 음식을 자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연근이라도 튀기면 똑같은 튀김입니다. 튀김은 꼭 줄이셔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근은 어떤 식재료와 함께 요리해서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연근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첫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에는 루테올린, 로즈마린산, 폴리코사놀 등의 기능성 성분이 풍부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들깨가루의 풍부한 생리활성 물질인 로즈마린산과 가바 성분은 항염증은 물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연근과 들깨가루는 둘 다 치매를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나며 같이 드실 경우 신경 전달 물질과 생리활성 물질의 조화로 치매 예방 효과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연근을 먹을 때 들깨가루를 뿌려서 먹는다면 고소한 맛은 물론 비타민과 무기질 등 들깨가루의 부족한 성분을 연근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궁합의 음식입니다. 굽거나 찐 연근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연근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연근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연근의 풍부한 필수 영양소인 콜린에 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신경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콜린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은 계란인데요. 계란이 콜린의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계란은 완전한 영양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자주 깜빡거림을 경험하셨다면 이는 뇌 안개 즉 브레인 포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연근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연근과 계란은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하고 신선한 혈액 공급을 증진시켜 뇌의 정보 처리 속도와 기억력을 향상시켜 준답니다. 이로 인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는데요. 따라서 뇌 건강을 위해 연근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반찬으로 연근에 달걀물을 입혀 만든 연근전이나 연근을 계란찜에 넣어서 요리해 드셔보세요. 단, 연근전 요리 시 식용유 대신 오메가3 성분인 올리브유로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구워서 드세요. 연근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저칼륨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륨이 풍부한 연근과 섭취할 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타민이 상호작용하여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연근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근에는 사과, 귤의 3배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점점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겨울의 끝자락에 우리 몸이 비타민을 다량으로 사용하게 되어 피로감이 늘어난 것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계절 변화에 따른 우리 몸의 비타민 소모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연근과 당근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근을 깨물었을 때 실같이 늘어지는 진액이 있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연근에 포함된 뮤신이라는 식이섬유로 위벽을 보호하며 독소를 제거해 소화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위궤양이나 장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이러한 연근의 효능을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고 위와 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소화불량이나 속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당근과 연근의 조합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들 비타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간의 기름에 당근과 연근을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영양밥으로 해 드시면 진정한 보양식이 됩니다. 연근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으로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연근이 진흙 속의 보석 또는 뿌리채소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유명한 별명은 천연철분제입니다. 혹시 연근을 잘라두면 색깔이 검게 변해 갈변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연근에 가득한 철분 때문인데요. 물속에서 자라는 연근은 진흙 속의 각종 미네랄 특히 철분을 두껍고 큰 뿌리 줄기에 가득 눌러 담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뿌리 채소보다도 월등히 철분 함량이 높은 것이죠. 이 연근 속 철분이 신선하고 산소와 영양을 가득 담은 피를 생산해주니 혈관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철분제 약을 드시면 속이 미스거리면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과도한 철분이 몸에 무리를 준 것인데요. 심지어 지나친 철분 섭취는 심장과 간을 손상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과의 유기산이 연근의 과도한 철분을 분해해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데요. 따라서 몸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 그 좋은 철분이 모두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추천드리는 요리 방법으로는 사과를 껍질째로 썰어서 연근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사과 식초를 넣고 연근을 상큼하게 무침이나 피클로 만들어 드셔도 최고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근 자체만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만으로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첫 번째로 껍질째로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연근 속에 있는 안토크산틴 성분은 동맥의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근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토크산틴 성분은 염증 억제뿐만 아니라 뭉친 피를 풀어주는 성분이 있어 나쁜 혈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는데요. 이 때문에 연근은 혈관 염증을 잡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칼륨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심혈관 계통에도 큰 효능을 보이는 음식입니다. 연근의 안토크산틴 성분은 껍질째 먹어야 가장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껍질째에 갈아 연근즙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건조칩으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연근은 시력 보호에도 좋은 식품인데요. 이유는 연근에는 풍부한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면 눈 건강에 좋고 항반변성이나 각종 안구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부나 머리카락 보호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연근을 건조칩으로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근차로 드시는 것입니다. 연근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앞서 설명드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소모되는데요. 이 호르몬의 구성 요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연근에는 비타민C가 귤보다 무려 1.5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신경 안정에 효능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쥐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연근이 직접적인 스트레스 완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 문제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연근을 자주 먹어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심신 안정에 연근을 그냥 먹는 것도 좋지만 차로 끓여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자기 전에 연근차를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 따뜻한 연근차 한 잔을 마셔서 불면증 증상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근과 같이 먹으면 최악의 궁합 음식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찰떡궁합 음식 그리고 연근만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연근을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신 논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한 100세 그날까지 밥상보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